13장 3일 후 빅리 씨가 자신의 저택에서 무도회를 열었다. 베넷 자매 모두 흥분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위컴과 춤출 기대에 부풀어 들뜬 마음으로 네더필드에 도착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찾아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위컴은 보이지 않았다. 리디아가 위컴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을 어디서 듣고 왔다. 다하시 씨와 대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엘리자베스는 위컴이 오지 않는 것이 다하시 탓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하시가 그녀에게 와서 정중히 말을 걸었음에도 그에 대해 화가 치미는 나머지 공손히 대꾸하기가 어려웠다. 다하시의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빅리에게까지 화가 났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오래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의 친구 샬롯 루카스를 보자 곧 다시 유쾌해졌다. 샬롯은 콜린스 씨를 가리키며 그의 별난 성격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얼마 후 콜린스 씨가 엘리자베스에게 춤을 2번이나 신청하자 다시 그녀의 고역이 시작되었다. 콜린스 씨는 정말 춤을 못 췄고 실수도 여러 번 했다. 몹시 난처한 상황이었다. 그와의 춤이 끝나자 엘리자베스는 살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서 샬롯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하시 씨가 춤을 청했다. 엘리자베스는 너무 뜻밖인 나머지 엉겁결에 허락하고 말았다. 다하시는 춤을 잘 추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정작 엘리자베스와 다하시는 한동안 잠자코 춤만 추었다. 결국 엘리자베스가 다하시에게 그를 아는 사람을 만났노라고 말문을 열었다. 위컴이라는 이름을 대자 다하시의 얼굴이 매우 심각해졌다. 위컴 씨는 친구 사귀는 데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요. 하지만 친구를 지키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죠. 다하시 씨가 말했다. 특히나 운 나쁘게도 당신과의 우정을 잃었죠. 그 대가로 평생 고통받고 있고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다하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새로운 곡이 시작되었고 그들은 조용히 서로 갈라졌다. 엘리자베스는 그동안 빅리와 춤추고 있었던 제인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달아 있었고 그걸 본 엘리자베스도 기뻤다. 언니, 위컴 씨에 대해 들은 거 없어? 아니, 빅리 씨는 내막을 잘 모르던걸. 하지만 다하시 씨의 성품에 대해서는 한 점 의심이 없어. 빅리 씨나 빅리 양은 위컴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하던데? 제인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은 위컴 씨를 잘 모르잖아. 다하시가 하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오해하는 걸 거야.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저녁 식사 때 베넷 부인이 제인과 빅리 씨가 서로 잘 어울린다고 떠들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두 사람이 곧 결혼할 거라고 했다. 엘리자베스는 엄마에게 목소리를 좀 낮추라고 빌었지만 베넷 부인은 오히려 딸을 야단치고 계속 떠들어댔다. 엘리자베스는 무안한 나머지 얼굴이 붉어졌다. 저녁 후에도 난처한 일들이 생겼다. 동생 메리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겠다고 우겼기 때문이었다. 메리의 피아노나 노래 실력은 그다지 좋은 편이 못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자신의 실력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식구들이 서로 망신당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 같았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그들의 수준 낮은 행동에 놀랍다는 듯이 웃었다.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난 듯이 보였다. 엘리자베스는 너무나 창피스러웠다. 그날 저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콜린스 씨까지 엘리자베스를 따라다녔다. 다행히 그녀의 친구 샬롯이 그에게 말을 걸어주었다. 14장. 다음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콜린스 씨는 베넷 부인에게 엘리자베스와의 결혼 허락을 구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충격으로 붉어졌다. 베넷 부인은 세상에, 그럼요. 물론 우리 딸애도 아주 기뻐할 거예요. 둘이서 얘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피해줄게요. 라며 좋아했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나도 따라갈래요.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안 돼. 넌 여기 남아서 콜린스 씨가 하는 말을 들어야지. 그녀의 엄마는 방을 나갔다. 콜린스 씨가 입을 열었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제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시는 것이 더욱 마음에 듭니다. 캐더린 드버그 부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저처럼 명망 있는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댁에 오자마자 저는 당신을 신부감으로 좀 찍었습니다. 당신이 돈 많은 아가씨가 아니라는 것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점은 절대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엘리자베스가 그의 말을 막았다. 잠시만요, 콜린스 씨. 제가 아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잊으신 모양인데요. 청혼에 감사드립니다. 과분한 칭찬으로 알겠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상대에게 한 번은 튕기는 것이 요새 아가씨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2번, 3번 거절한다지요? 당신이 뭐라 해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결혼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엘리자베스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괜히 청혼을 거절해서 인생의 행복을 잃는 모험을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여자라도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청혼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콜린스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콜린스 씨도 저를 행복하게 해주실 수 없어요. 엘리자베스는 방을 나가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콜린스는 할 말이 남아있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마음이 바뀌셔서 제 청혼을 받아들이실 걸로 믿겠습니다. 콜린스 씨, 어떻게 해야 제가 당신과 결혼하기 싫다는 말을 믿으시겠어요? 엘리자베스가 소리 질렀다. 친애하는 엘리자베스, 단언컨대 당신의 거절은 말뿐에 불과합니다. 저는 확고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훌륭한 남편감입니다. 당신이 매우 아름답기는 하지만 재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무도 당신과 결혼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비싸게 구셔서 제 관심을 높이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엘리자베스는 지체 없이 방을 떠났다. 콜린스와의 대화는 불가능했다. 도무지 말이 먹히질 않았다. 15장. 몇 분 후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서재로 불려 내려갔다. 베넷 씨와 베넷 부인 모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콜린스 씨의 청혼을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이더냐? 베넷 씨가 물었다. 네, 아버지. 좋다. 문제는 네 엄마는 네가 그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신다는 거다. 그렇지 않소, 여보? 그럼요. 안 그러면 전 2번 다시 저 애를 안 볼 거예요.
어려운 선택을 해야겠구나, 엘리자베스.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하지 않으면 네 엄마가 널 안 보겠다고 하고, 만약 네가 콜린스 씨와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널 안 보련다. 엘리자베스는 안심이 되었다. 베넷시는 콜린스 씨에게 가서 엘리자베스가 청혼을 거절한 것으로 알아달라고 했다. 자기 자신을 대단히 높게 생각하는 콜린스 씨는 왜 그녀가 자신을 거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엘리자베스에 대한 그의 감정은 상상에 불과했고 진심이 아니었기에 그저 자존심만 약간 상했을 뿐이었다. 16장. 샬롯 루카스가 방문차 들르자 온 가족은 다행이다 싶었다. 샬롯은 더 이상 엘리자베스에게는 말도 걸지 않는 콜린스 씨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그가 하는 말을 열심히 들어줬다. 다음 날 캐롤라인 빅리가 보낸 편지가 제인에게 도착했다. 엘리자베스는 편지를 읽는 제인의 표정이 우울하게 바뀌는 것을 보았다. 제인의 편지는 어느 한 부분을 되풀이해서 읽고 있었다. 둘이 남게 되자 제인이 말했다. 빅리 씨에게 런던에 급한 볼일이 생겨서 온 식구가 그를 따라간대. 올 겨울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래. 그런데 가장 마음 상하는 대목은 여기야. 다하시 씨는 자신의 여동생과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도 물론 모두 그녀를 만나고 싶고요. 조지아나 다하시 양은 제가 아는 한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지적인 아가씨지요. 저희 오빠도 그녀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언젠가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분명해졌어, 리지. 캐롤라인은 자기 오빠가 나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제인이 말했다. 아니야, 내 생각은 다른데? 캐롤라인 혼자서 자기 오빠가 다하시 양과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자기 오빠가 언니를 좋아하는 걸 알고 두 사람을 떼어놓으려는 심사인 거지. 제인은 시무룩하게 고개를 저었다. 캐롤라인이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는 없어. 난 그저 그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를 바랄 뿐이야. 엘리자베스는 캐롤라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빅리 씨가 곧 네더필드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제인도 동생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17장. 베네시 일가는 루카스경 가족과 정찬을 가졌다. 다시 한번 샬롯은 콜린스 씨의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었다. 엘리자베스는 친구가 콜린스 씨를 떠맡아 준 셈이 되어서 고마웠지만 사실은 샬롯이 콜린스 씨의 청혼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 저녁 시간이 끝나갈 무렵 샬롯은 그녀의 계획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콜린스 씨가 집으로 찾아와 청혼을 할 줄은 몰랐다. 이번에는 그의 청혼이 성공적이었다. 샬롯은 지체 없이 청혼을 받아들였고 루카스 경내외도 만족했다. 샬롯도 콜린스 씨가 재치 있거나 매력적인 상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짜증스러운 사람이고 그가 자신에게 보이는 호감도 의례적인 것이었지만 샬롯은 남편이 필요했다. 그녀는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도 아니었고 나이도 27살이나 먹었으며 미인도 아니었다. 결혼이나 남자에 대해 큰 기대를 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그녀도 안정된 삶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것이 보장된 지금 스스로 다행이라 여겼지만 문제는
가장 친한 친구인 엘리자베스에게 어떻게 털어놓을 것인가 였다. 다음날 그녀는 엘리자베스에게 운을 댔다. 콜린스 씨와 결혼하기로 했다고? 엘리자베스가 소리쳤다. 가여운 샬롯, 말도 안 돼. 샬롯의 표정은 진지했다. 네가 콜린스 씨를 거절했다고 해서 그가 다른 여자와도 안 맞으란 법은 없잖아. 엘리자베스는 곧 태도를 바꿔 샬롯의 약혼을 축하해주고 행복을 기원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아. 많이 놀랐겠지. 바로 이틀 전만 해도 콜린스 씨는 너와 결혼하고 싶어 했으니까. 잠시만 생각해봐줘. 그리고 내 결정을 기뻐해 주길 바래. 나는 로맨틱한 생각은 안 해. 그저 안정된 가정을 원할 뿐이야. 이 결혼으로 누구 못지않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이지. 엘리자베스가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하긴 했지만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재산이나 지위 때문에 콜린스 씨와 결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친구가 불행해질까봐 걱정이 되었다. 베넷 부인은 샬롯의 약혼 소식을 듣고 몹시 언짢아했고 엘리자베스를 일주일간이나 들들 볶았다. 심지어는 루카스경 내외에게까지 근 한 달간이나 무례하게 굴었고 샬롯에게는 몇 달이나 말도 걸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도 샬롯에게 실망해서 다시 예전처럼 가까운 친구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전보다 더한 애정을 가지고 언니 제인을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빅리가 언니에게 아무 소식도 전하지 않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빅리의 누나와 여동생, 거기다가 다하시까지 합세하여 제인을 멀리하라고 빅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인 본인은 빅리에 대한 얘기를 잘 꺼내지 않았지만 베넷 부인은 반대로 끊임없이 빅리 얘기를 꺼내 제인을 괴롭혔다. 18장. 마침내 빅리 양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편지는 그들이 겨울 내내 런던에 머물게 됐다는 말로 시작해서 대부분 다하시 양에 관한 내용이었다. 다하시 양과 친한 친구가 됐다고 좋아하면서 자신의 오빠가 다하시 양과 결혼했으면 하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다. 제인은 빅리는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고 그의 감정을 자신이 착각했었던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아직도 캐롤라인을 믿지 않았다.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제인이면서도 가족과 친구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며 나약하게 구는 빅리에 대해 화가 났다. 위컴씨는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오면 온 가족이 활기를 찾았고 특히 엘리자베스가 그랬다. 그는 이제 모두에게 다하시 씨가 자신의 한 일을 말했고 모두들 다하시의 성격에 대한 그들의 판단이 처음부터 틀리지 않았음에 우쭐해했다. 베넷 부인의 남동생인 가디너 씨가 그의 아내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롱번에 왔다. 가디너 씨는 점잖은 정도나 교육받은 정도나 그 누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지각 있는 신사였다. 남편보다 몇 년 손 아래인 가디너 부인도 상냥하면서도 지적이고 우아한 여자였다. 조카 딸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특히 제인과 엘리자베스와 친하게 지냈다. 그 전부터 두 자매는 런던에 사는 가디너 씨 댁에 자주 방문해 왔던 터였다. 엘리자베스는 외숙모와 둘만 있게 되었을 때 제인과 빅리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다. 제인이 안 됐구나. 금방 극복하기는 어려울 거야. 만약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면 너는 곧 웃어 넘겨버릴 수 있겠지만 말이다. 내 생각에
제인이 기분 전환 삼아 당분간 런던에서 우리와 지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집을 떠나 있는 게 도움이 될 거야. 엘리자베스는 좋은 생각이다 싶었고 제인도 흔쾌히 이 제안을 수락했다. 제인은 런던에서 빅리와 마주치는 일은 피하겠지만 오빠와 따로 사는 캐롤라인은 방문할 생각이었다.